네, 10시의 전세역조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볼 순서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종목은요. 롯데칠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 현재 주가 1.38% 강세고요. 현재 14만 7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을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요. 보통 저는 약간 롯데칠성 하면 더운 여름에 잘 생각나는 기업이거든요. 네, 우리가 음식료 쪽, 음료 이쪽 같은 경우 네. 특별히 막 마진이 확 뛰어나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어차피 시장 점유율을 분배하는 그러한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확 뛰어나게 포텐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모습을 롯데칠성이 그 제로 칼로리 그 탄산음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전망치 같은 경우를 롯데칠성의 실제 그런 월별의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면 그만큼 충분히 가능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네. 자, 제로 탄산 같은 경우 올해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100%대 매출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내년에 예상되는 성장은 한 20-30%대가 예상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새롭게 열린 시장 안에서 그 시장의 자리를 잡고 한 30%대 이상의 성장이 연간으로 보장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뭐 기본적인 실적의 바탕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 소주 시장 같은 경우가 그 증류주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구조예요. 네. 그렇죠. 이 젊은 이들이 약간은 톤이 낮아져 있는 그런 증류주를 많이 먹다 보니 실제 우리가 원소주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아, 너무 어려웠죠. 네, 힘든 경우도 있었고 그 롯데칠성의 새로운 그 브랜드인 세로라는 소주가 그거 맛있다 그러던데요? 네, 그 평이 술이 맛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톤이 되게 좀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저 가볍게 같은 세대들과 네? 함께 이렇게 좀 톤이 통하다 보니 9월에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11월에 월별 기준으로 50억 원대 매출이 전망이 돼요. 그렇게 많이 네네. 받았어요? 이게 9월 기준이 한 30억 원대였거든요. 예, 이 톤에 대한 성장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존의 주류 사업과 함께 네. 여기 음료 사업까지 이 시장에 대한 점유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원대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제해 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2,800억 원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아주 가볍게 시총 1조 5천억 원까지는 이상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체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 주가를 17만 2,5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네. 내년도 실적을 좀 반영한 목표 주가신가요? 네, 내년도 실적을 반영하면 네. 이 정도까지는 우선 상승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지금 그 매출의 성장이라든지 월별 판매를 데이터를 기억을 해놓고 네. 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롯데칠성. 우리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세로라는 소주가 정말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빨리 먹어야죠. 온도 확 올리려면. 네, 새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공략주 김민수 대표는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 이지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이지웰도 1%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복지 서비스. 현대 그룹 말고 이외의 기업들도 담당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복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네, 연초에 가게 되면 너 고생 많으니까 올해 이만큼 써 10만 포인트 줍니다. 네.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또 뭐 명절 때 사고, 되면은 사고 아니면 네. 내 또 운동도 하고 책도 사고 영화도 다 하시네요. 보고, 예. 네. 뭐 영어 강의 뭐 강의도 듣고 뭐 이런 거 듣고, 하다가 네. 결국에는 나중에 막판 되면은 아직 못 쓴 게 남았는데 그러면 연말에 많이 집중하죠. 뭔가를 사죠. 사죠. 예, 그렇게 나왔을 때 대표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다라는 쪽인데 아, 이쪽을 보면 복지 포인트 관련된 쪽이 작년에 1조가 넘어갑니다. 이 정도 1조요? 규모인데 와. 예,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사회복지 쪽과도 다 연결되다 보니까 포함된 금액 같아요. 근데 이런 쪽에서 기업 복지 관련된 쪽에서는 한 50%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1위고 게다가 예전에 회사가 현대 그린푸드 쪽으로 또 인수가 돼서 네. 현대 백화점 그룹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또 시너지가 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어가는데 또
K뱅크 쪽에도 한 125억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 또 뭐 IPO 얘기 나오게 되면 또 혹시 부각은 받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국내 모바일 식권 시장의 1위 차지하는 업체가 식권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식권대장. 네, 이거를 인수했습니다. 점유율 약 한 50%대. 그러면 식권을 모바일 거래하면서 나오는 것도 또 포인트로 모아서 또 바꾸는 이런 짜잘하지만 네. 시장 규모 또 올해 매출 1,000억대까지 예상하는 쪽이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데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쪽, 여기서 성과를 알짜네요, 알짜. 낸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으로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흐름 쪽에서 올해도 매출 한 1,100억대 한 15% 정도 늘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170억대로 들어오게 되면 시총이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1,300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지금 약간 성수기 개념 연말 쪽에 들어오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 올해 낙폭이 한 45% 정도 보이는데 네. 이는 일정 부분 돌릴 것이다 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현대이지외 목표 주가 지금 7,2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그때 딱 위에 지금 매물대가 살짝 있네요. 그 정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000원에서 7,200원대 하락하기 전에 나왔던 부분까지는 네. 일단 돌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그렇다고 역성장한 적도 없는 안정적인 그러니까요. 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왜 빠진 거예요, 주가가 그러면? 제가 안 그랬. 예, 시장이 아무래도 좀 네.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아직 시장에서 발견이 좀 덜 됐다. 네. 그러면 후속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현대이지웰. 어떻게 보면 알짜 기업인데 주가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상홍 이사의 첫 번째 공략주 캠트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아닙니다. 네. 캠트로스. 로스. 2차 전지 관련한 기업이에요. 네, 그 2차 전지 소재 네. 아니면 첨가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이 최근에는 그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렇죠. 네, 뭐 증설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서 사업이 미래 한 2, 3년도 후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을 미리 가지고 현재 주가까지 대입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만큼 뭐 리튬 가격의 강세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고민의 구간인 거죠. 빠져 있는 종목들, 이 산업 안에서 빠져 있는 종목들이 왜 빠져 있는지 그만큼 이유를 찾고 이게 이제 좀 제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주가까지 하락을 해 있는 구간이라 하면 그 종목을 이제는 보는 게 낫다는 점에서 제가 캠트로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전액 그 첨가제 3공장이 증설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 증설을 하게 되면 총 1,500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년부터 1,500억대 기본적인 전액 첨가제 체력을 갖추게 되고요. 이 부분과 본업까지 실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한 80억 원대예요. 썩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9월 1일에 한 12,000원대를 받던 주가가 9,200원, 9,300원대까지 하락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 80억 원대에서 한 200억 원대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 주가는 다시 한 12,000원대 이상을 시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이 그 양극재용 바인더 부분입니다. 이게 국산화가 안 돼 있는 사업인데 일단은 그 소규모의 생산은 한 것 같아요. 네. 그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시장에서 무슨 테스트에 통과했다면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량 생산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량 생산에 대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80억 원의 예상 영업이익인데 내년 1분기, 2분기에 갑자기 분기에서 한 5, 6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대량 생산 같은 경우가 이제는 가능하게 됐구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이 2,228억 원 수준이에요. 딱 좀 시총으로 보자면 비싼 구간인데 네. 이 부분 양극재용 바인더 부분이 실제 부각이 되면 주가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캠트로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지금 목표 주가를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전에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그 바로 네. 아래 가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 나오는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으로는 현재 시총도 부담스럽기는 해요.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양극재용 바인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그때 이제 목표가를 더 높이면 되니까 네. 일단은 11,00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캠트로스까지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HPSP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HPSP는 리포트도 좀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주목하시는 부분은요? 네, 다른 쪽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가 좋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조정받을 때 잘 받았다.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의 또 성장성을 계속 또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보통 고압으로 해서 수소와 관련된 쪽으로 열처리 장비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네. 하게 되면 독보적 기술입니다. 이걸 가지고 반도체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장비 쪽이다. 요즘 보면 뭐 제이스텍이니, 뭐 제우스 이런 종목들처럼 성과 내는 그리고 또 독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업황에 상관없이 계속 갑니다. 이런 쪽의 패턴을 봤을 때 아무래도 HPSP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이제 디램 쪽으로도 고객사가 기존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디램 쪽으로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디램 쪽 관련된 쪽의 매출이 한 28%인데 네. 내년에는 한 38%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놀라운 거는 성장성입니다. 올해 매출이 한 1,500억대로 예상하면서 67%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840억대 한 80% 이상 증가하는데 네. 내년도 안 꺾이는데요. 내년도 둘 다 한 30%씩 성장하면서 매출 1,900억대, 영업이익 1,100억대 이런 고성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하지만 딱 하나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쵸.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또 오버형 이슈. 그러니까 물량. 즉 다음 달 같은 경우는 6개월입니다. 상장한 지. 그러면 그때 물량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보통 물량 나오기 전에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슈팅이 나온다. 네, 그래야 그거를 또 안고 또 좀 조정 나오고 또 가고 하는 이런 그런 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네. 성장은 눈부시다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아마 지금 단계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눌림목 보여줬던 이런 단계들 여기서 턴하는 단계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은 지난 고점 때 72,000원대 부근에 돌파의 무게를 두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5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HPSP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약주 4종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공약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신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오늘 시장은 다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시장이 뭐 아침에는 좀 오늘 조정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네요. 오늘 또 후반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오늘 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뭐 위믹스죠. 그래서 위믹스를 상장 거래 폐지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뭐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뭐 업이 될 수도 있고 다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다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시장에서는 뭐 비중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종목들의 좀 흐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박준남 매니저는 다운 의견을 주셨고요. 자, 오늘도 좀 리뷰해볼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 종목만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편입했던 나이스 정보통신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애플페이인데 지금 어제 매수가 2에서 놀고 있네요. 보니까 어제 27,000원대 뭐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뭐 무거운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가 아니라면 좀 들고 가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초쯤에 한번 좀 어느 정도 주가의 애플페이의 시작에 대한 상승이 좀 뭐 국내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대서 특별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한번 좀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에코플라스틱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24일 날 뭐 편의점의 일회용품 뭐 이제 폐기물 때문에 뭐 상당히 관련법이 이제 많이 금지가 되면서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에코플라스틱은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근데 이 종목은 11월 3일 날 편입을 해가지고 그죠? 18% 정도 수익 한번 주고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를 좀 달성한 부분입니다. 3,500원에 한번 달성했는데 4,000원에 살짝 못 갔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21선에 터치하면서 지지하면서 다시 매물 흡수하면서 4,000원 부분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워낙 주가도 저렴하고 지금 현재 관련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올랐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2차 목표가 4,000원도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목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장이 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OTT 관련해서 뭐 한중 정상회담 때문에 OTT 관련주들이 지금 한 3, 4 일주일 정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안 올라간 종목을 하나 좀 발굴해 봤습니다. 종목이 지금 현재 3,950원에 아주 좀 실적이 좋은 지니뮤직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니뮤직을 한번 좀 편입을 했는데, 이번에 그 15일이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그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한알령 한알령이 지금 한 6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6년 만에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내 컨텐츠나 드라마의 제작사 중심들이 상당히 투심이 확대되면서 중국이 6년 만에 한국 영화의 OTT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말씀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국내 영화의 그 중국 OTT 상영 조치를 이제 하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호적이죠. 세계 이제 두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OTT 시장이 이 한국의 콘텐츠사의 수익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사실. 그죠? 중국 시장이 그만큼 크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또 우리 한국에 대한 드라마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많이 또 좋아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리지널 시리즈 OTT 음원 플랫폼을 이제 지니뮤직이 공개를 했는데,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보니까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보니까 KT 지니뮤직이 원래 KT 지니뮤직인데 지니뮤직으로 이제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드라마를 이번에 좀 만들었습니다. 그 자회사 밀레 서재와. 그래서 어서 오세요 흉남동 서점입니다인데, 요즘 네이버나 또 그리고 플로에서도 이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OTT 관련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에서 영화 뭐 극동이나, 그리고 플로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트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지니뮤직이 오뚜기와 공동 기획을 해서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5편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각 콘텐츠 홍세에 많이 이제 지쳐 있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AI 기술을 좀 접목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첨단 기술을 투입하면서 이쪽으로 겨냥을 한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지니뮤직이 콘텐츠 구독업계의 지금 매출 2위입니다.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한 6,300억 정도 되거든요. 콘텐츠 이제 구독업계 매출이. 근데 지금 보니까 지니뮤직이 2위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한 2,520억 정도 매출액이 상당히 크죠. 지금 지니뮤직이 시가총액이 한 2,200억 정도 되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800억 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1위인데 지니뮤직이 2위입니다. 이렇게 추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구독업계 매출 순위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TV 틀어보시면 넷플릭스, 뭐 웨이브, 미디, 플로, TV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니뮤직도 이번에 지니TV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죠? 애플 TV도 있고 지니TV가 공개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KT가 한 900만 명 정도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K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입자들에게 매일 30억 개, 그리고 1년에 한 1조 개 이상의 IPTV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니TV가 나오게 된다면 이 흡수를 누가 하겠냐? 바로 지니TV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시게 되면 뭐 유튜브나 뮤직이나 OTT 관련이 계속 이렇게 OTT의 지니TV 쪽으로 더 진화되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KT가 이런 컨텐츠 기반을 지니뮤직에 집중을 해서 이제 밀어준다면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겠죠.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20% 증가가 됩니다. 작년에 이 회사는 이미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대로 올라섰어요. 그죠? 작년에 100억 정도로 나왔는데 올해는 120억 정도, 20억 정도 증가할 예정이고요. 매출액도 작년에 2,500억이지만 지금 거의 올해는 2,800억 이상.
3천억 가까이 나올 예정입니다. 순이익은 작년에 마이너스 적자였는데 올해는 100억 이상 나오니까 흑자 전환에다가 영업이익도 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진입이 쭉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한 2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이 쭉 보이네요. 그죠? 예, 아름답게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고 회사가 성장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이제 이상하죠.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저점 구간도 이렇게 확실히 구간하는 거 잡아주는 거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121선 구간이 딱 요쯤에 이게 보이네요. 그죠? 한 4,200원 정도인데. 그래서 아마 제가 OTT 관련해서 보니까 일주 정도에 상당히 종목들이 많게는 30%에서 50%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기 유일한 종목에서 제가 편집한 건데 가격 전략은 제가 1차 목표가는 제가 5,000원 정도 121선 좀 돌파해서 5,000원 정도 제가 조금 잡아드리고 2차 목표가는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4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박진남 매니저의 공략들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시장에서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진입뮤직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